안녕하세요. 김종길국어학원에서 양천고를 2년째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채영입니다. 원래는 제가 지윤쌤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 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채영쌤으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양천고 2학년 1학기 독서 기말고사 위주로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랑의 경향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중간고사랑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험의 난이도를 말씀드린다면 5점 만점에 4점으로 중에서 중상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등급 컷은 92점에서 93점으로 타 학교들의 1등급 컷들과 비슷합니다. 또한 재원생들의 평균 점수 또한 75점 정도이기 때문에 학교 평균 점수와는 15점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 학교 평균 점수를 보더라도 난이도 자체가 어떤 특정 등급대에만 몰리거나 그런 시험은 아니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재원생 중에서의 가장 고득점인 친구는 95.8점을 기록했는데요. 1학년 때에는 3, 4등급 대가 나오던 친구였는데 계속 꾸준히 다녀서 점점 오른 상향형의 점수를 만들어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시험 범위를 소개해 드릴게요. 독서 과목이지만 양천고는 외부 지문을 통해서 이제 문학을 출제하시기도 하고, 또 사전에 미제시된 독서 지문을 출제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타 영역으로는 문법과 어휘도 함께 겸해 있다는 게 양천고만의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을 보시면 1번부터 26번까지 객관식의 영역인데 보통 배점들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6개 문항을 자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큰 특징으로 보이는 게 한자성어 문제의 배점이 좀 크고, 그 다음 객관식 같은 경우는 타 학교들에 비해서 단일 배점이 작은 편이에요. 객관식 개수도 타 학교에 비해서는 한두 문제 정도는 많은 편입니다. 네, 이처럼 독서 과목이지만 문학, 문법, 어휘 등의 영역이 골고루 출제되다 보니 아무래도 한두 문제 정도는 타 학교에 비해서 조금 더 많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천고만의 특징적인 문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내용 전개 순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원래는 한 편의 지문으로 짜여져 있는데 이 한 편의 지문을 문단별로 쪼갭니다. 그리고 짜깁기를 통해서 섞어 놓습니다. 원래 지문의 형태대로 배열을 한다면 어떤 선택지가 맞는 배열이 될까요?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매 시험마다 출제되고 있는 유형이고, 올해뿐만이 아니라 이전 연도에서도 계속 출제되던 유형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나는 암기가 좀 자신이 있다 하는 학생들은 각 문단별의 표지를 기억하게끔 합니다. 뭐 2문단의 시작은 하지만 3문단의 시작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징적인 부분들을 기억해 놓는다면 암기에 강한 학생들은 이렇게 좀 글의 순서를 기억하는 편이고요. 다음 두 번째로, 저는 이렇게 억지로 암기가 잘 되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은 한 편의 지문을 통독하게끔 합니다. 자주 통독을 하면 그 글의 내용 자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비를 시키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로 양천고만의 특징적인 문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성어 문제인데요. 2021년부터 출제되기도 했지만 2022년 것을 먼저 가져왔어요. 시험마다 이렇게 한자성어 문제가 9점짜리가 하나씩 출제가 됩니다. 이런 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무조건 암기해야겠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는 외우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중간고사 때는 열심히 대비를 안 하다가 그 배점 자체가 너무나 큰 걸 인지하고 나서부터는 열심히 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암기하게끔 하는 것, 알면서도 안 되는 영역인지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학습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두 단계로 나눠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단어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뜻, 무작정 암기를 하게끔 시키고 있습니다. 테스트로 제공하는 이 시험지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뜻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뜻에 상응하는 한자어를 쓰게끔 시킵니다. 매주, 매 수업 시간, 매 클리닉 시간마다 이 부분을 반복해서 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만 반복적으로 순서대로 외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두 번째입니다. 상황에 맞는 한자성어를 적용할 줄 아느냐를 물어보는 문제, 그 유형으로 대비를 시키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예시가 되는 상황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예시가 되는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한자성어를 이 보기 속에서 골라서 넣게끔,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아예 보기를 지웁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만 보고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그 범위 안에서의 예시가 떠오를 수 있게끔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양천고의 특징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어법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발문을 보시면 단어의 표기와 관련된 문제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이 부분은 생소한 부분이 아니라 1학년 때 아이들이 한글 맞춤법으로 익히 배웠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범위 또한 사전에 제시가 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입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맞춤법 문제 2개가 출제될 거야 이렇게만 제시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 입장에서는 한글 맞춤법의 범위가 굉장히 방대한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올지도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고 어떤 단어가 나올지도 예측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 게 바로 저의 능력인지라 이때까지 기출문제들 중에서 나오지 않았던 단어들을 찝어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추려가지고 아이들에게 무작정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학인 경우는 사전에 학교 프린트로 일부 작품들이 제시가 되는데 그 작품들이 단일 문항으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세트 지문으로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사전에 작품이 10개가 제시가 되면은 이 10개의 작품들이 하나의 통 지문으로 출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 나, 다, 라, 마 각각의 지문들로 출제가 되고 이것들 간에 세트로 묶인 문제, 뭐 가부터 다까지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 혹은 가에서의 특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그런 문제들 각각의 유형들이 그 사전적 의미를 혹은 그 단어의 의미 자체, 시어의 의미 자체를 정말 하나하나 낱낱이 묻는다기보다는 이 작품에서의 화자의 태도, 이 작품에서의 화자의 정서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다는 측면에서 수능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요하시구나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랜덤 맞춤법 2문제 때문에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문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경우는 사전에 일단 제시된 범위가 없다라는 측면,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뭔가 문법 이론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들보다 아까 문제에서 보셨다시피 그런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의 표기법이 맞는지 틀린지를 물어보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맞춤법과 표기법과 관련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를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독서 영역인데요. 이 부분은 중간고사와 견주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중간고사 때는 고2 3월 모의고사에서 등장했던 지문들이 후보군에 올랐고 그거 외에도 사전 미제시 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과서 외의 지문들이 교과서 내 지문들보다 훨씬 더 변별력 있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었다면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교과서 내 독서 지문들의 난도가 그렇지 않은 미제시 외부 지문 독서 지문들보다도 훨씬 더 난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 범위가 중간고사 때보다 많았고 이 부분에서 변별력이 훨씬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휘 문제인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자성어 문제, 두 번째는 기존 지문 내에 배치된 단어 문제 이렇게입니다. 이 기존 지문 내에 배치된 단어 문제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사전적 의미를 알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문제, 두 번째는 각각의 그 맥락 속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전적 의미를 묻는 문제는 그 단어의 뜻을 외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 거고요.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이 지문 자체에서의 독해 능력치를 요구하는 것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터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저와 함께 내신 대비를 한 양천고 친구들이 어떻게 문제를 맞힐 수 있었는지 그에 관련된 적중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적중 사례입니다. 단어의 표기와 관련되었던 랜덤 맞춤법 2문제 중 한 문제의 정답을 정확하게 적중한 사례인데요. 여기 보시면 반지꼬리, 이게 잘못된 표기죠. 시옷이 아니라 디귿으로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직전 수업 때 이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대비를 했는데요. 이제 실생활에 쓰일 만한 그런 단어들 중에서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던 단어들을 모두 다 추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집에 수록을 했는데 직전 수업 때 다루었던 자료 중에 이 예시가 정확하게 수록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리 없이 1번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적중 사례는 문학에서입니다. 발문을 보시면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이 기존 작품과 유사한 것을 찾으라는 문제인데 이 기존 작품은 사전에 학교에서 프린트로 배부했던 문학 작품 중 하나였고 그러면 그 작품에 나온 화자의 태도와 유사한 작품을 이 낯선 작품들 속에서 찾으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낯선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이 기반이 되어 있다면 사전에 보지 않아도 맞힐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또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나올 만한 작품을 찝어주는 게 또 제 능력이기도 한데요.
이제 이 작품과 더불어서 나올 만한 작품을 사전에 다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1번 선택지에 나와 있는 작품과 동일한 작품, 그 다음에 여기 2번 선택지에 나와 있는 작품과 동일한 작품을 다루어서 아이들이 이 5번 5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 2개 정도는 미리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선택지들 중에서 문학 작품을 해석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전 미제시 문학 작품을 적중하는 거는 제 적중 전문 분야이기도 합니다. 너무 객관식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이번엔 주관식 적중 사례도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렇게 이번 시험에서 윗글을 바탕으로 과학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설을 만들어 가는지 서술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지문에서 너무나 나올 만한 서술형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이들에게 직전 수업 때 OX 문제들과 더불어서 나올 만한 서술형의 주요 키워드를 빈칸으로 뚫어서 훈련을 계속해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지금 문제가 출제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서술형도 지금 나온다 한 것들은 무조건 적중하는 그런 저의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학, 어법, 그 다음 서술형과 더불어서 객관식의 경우에는 특히 교과서 안에 있는 독서 지문의 객관식은 어떻게 대비를 시키느냐 하면은 이렇게 OX 문제로서 낱낱이 정말 지문 하나하나 어구를 분석해서 나올 만한 부분을 OX 문제로 만들어내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대비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제 내용 확인 문제로 출제되었던 객관식 문제에서 2번, 5번 같은 경우는 저의 OX 문제에 이런 문장들과 정말 동일하게 출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수업의 3박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업력, 그 다음 퀄리티 좋은 자료, 그리고 아이들 하나하나를 밀착 관리하는 그 관리력, 이렇게 3가지를 제 수업의 3박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자료 같은 부분은 문학이면 하나하나 어구들을 풀어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암기만 하면 될 수 있게끔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는 제시된 지문이 미리 있기 때문에 이 어구들 하나하나를 낱낱이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주요한 키워드들은 외우게끔, 그 다음 헷갈릴 만한 선택지는 미리 OX로 만들어서 판별하게끔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 같은 부분은 아까 미리 소개를 드렸죠. 이렇게 뭐 빈칸을 뚫든 아니면 상황에 맞는 그런 한자성어 유형으로 대비를 시키든 반복해서 시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 말씀드릴 수 없는 제 수강 후기를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3박자, 수업, 자료, 관리력 외에도 저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선생님이 되고자 노력을 합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중간고사 때 적중한 그 반지꼬리 사례에 대해서 신빙성을 더하는 그런 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감동이었는데요. 이 친구는 뭐 국어 과목 자체를 거의 처음 공부한 친구였는데 선생님 덕분에 많이 오르게 된 케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모두 전제가 고득점이었다면 저 역시도 더 좋았을 수도 있지만 제 수업을 찾아오는 가장 많은 학생들의 등급대는 보통 3, 4, 5등급대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이 바로 1등급으로 오르진 않지만 그 학생들이 꾸준한 인내의 시간과 그 다음에 반복적 훈련을 통해서 결국 1등급을 받아내고 또 본인들이 목표한 등급을 받아냈을 때 그때 정말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수업을 거쳐갔던 혹은 제 수업을 아직 듣고 있는 혹은 저를 아는 모든 학부모님들과 그 다음 모든 수강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지금이 너희 인생의 하이라이트다. 이 얘기를 항상 강조하는데요. 보통 헝그리 정신이 있다면 정말 끈질긴 그 끈기를 보여서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대부분 요즘 아이들은 헝그리 정신이 없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바이기도 한데요. 지금이 너희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현 상태에 자만하고 있는 친구들도 그리고 지금 현 상태에 고달파하는 친구들도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중요한 순간을 같이 한다라는 생각으로 아이들과 함께 앞으로 남은 학기 그리고 또 맞이하게 될 학기 최선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